검사와 판사님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이 절대 제로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사실 언제 받는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대부분 혐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어떤 폭력 사건이나 또는 다수의 사건 진행에 있어서 명백한 CCTV나 현장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진술만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경우에 이 사람의 혐의 유무가 과연 정확하게 있나 없나라고 확신이 되지 않을 때 수사관 또는 검사에 따라서는 또 당사자분들 혹시 거짓말 탐지기 한번 조사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수사기관이 그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상당 부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본인이 실제로 원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받지 않아도 강제당하지 않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수사관이 예를 들어서 증거가 현재 완벽하지 않아서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데 과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이거 여부를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보통 대질 조사를 하죠. 그렇다면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상호 가정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저 반드시 받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말은 좀 그래도 진실인가 보다 라고 하는 심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실 그런데 저 겉함은 안 받고 싶습니다. 저 그냥 자료를 제출할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뭐야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구나 라고 심증이 약간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는 것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인 피고인이 동의해야만이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님도 알고 있어요. 검사님도 알고 있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명백한 형사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검사가 결과 진실이 나온 점, 거짓이 나온 점을 의견서나 다른 형태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그걸 보세요. 이거 거탐 조사가 진실이 나왔네. 이 사람은 거탐 결과가 거짓이 나왔네. 이거는 공식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검사와 판사님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이 절대 제로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전체 내용을 뒤집거나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상당 부분 영향력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점을 본인이 현재 필요하고 의지가 있다면 저는 사실 권고를 드리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사설 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의뢰를 하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번 그 사설 기관에서 연습을 해보고 결과를 도출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한번 가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가 필요하고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A파트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